아, 아, 아. 안녕하십니까. 시작하는 날인데 한 10분 늦어버렸습니다.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주 나는 전혀 상법을 전혀 본 적이 없다. 이런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기에 어디에서 몇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 요거는 완전히 확정적으로 굳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어떤 가변적으로 약간씩 유도리가 있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완전히 확정되어 있습니다. 앞에 1장, 2장에서 8문제가 나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도 제일 이제 힘이 들 거고 복습할 때도 분량에서 부담이 가장 많이 되는 게 회사법이지요. 회사법이 이게 뭐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거하고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어원법하고 수표법 말이죠. 8문제 나온다 이러는데 이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회계사하고 세무사 이쪽 강의를 한 지가 이제 6년째 접어드는데요. 아주 열심히 내가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래도 시험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요 앞부분까지는 뭐 거의 다 이렇게 정답이 보이더라. 그런데 8문제 중에 4문제 정도는 찍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나는 좀 마음이 아프고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요. 언법하고 수표법 8문제 중에 뭐 많이 찍은 학생들 이야기는 4개는 정답이 보이고 4개는 정답이 안 보여서 4문제를 찍었다. 뭐 찍을 때 1번으로만 4개를 찍었다. 5번으로만 4개 뭐 이런 거 있죠. 아주 막 참 대단한 그런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음을 실제 아예 여러분들이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여기 이제 있는 분들 가운데, 매번 강의할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이제 가끔 만나게 되는데, 이미 취직을 이제 해가지고, 뭐 자금팀이나 경리과나 이런 데서 이제 현업을 이제 조금 해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음법이 이게 문제거리가 전혀 안 됩니다. 어음을 조금이라도 만져본 적이 있는 분들은 어음법 문제를 이제 읽다 보면 뭐 이런 걸 출제를 하나? 뭐 이런 정도로 아주 너무 쉽지 않냐? 뭐 이런 분들도 가끔은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현업에서 엄을 만져본 그런 분이 없죠. 그리고 엄을 구경조차도 못했기 때문에 이분이 상당히 좀 어렵겠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법 파트에서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배정이 안 됩니다. 이게 아주 많이 배정을 하면 4번 반 4.5회 정도 요 강의가 들어갈 거거든요. 시간이 요거 가지고는 상당히 좀 부족할 겁니다. 그래도 어쨌건 어법 강의를 할 때 이게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완전히 숙지를 할 때까지 제가 보강을 한 번 정도 더 해서라도 앞으로는 이제 8문제 중에 4문제 찍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들리도록 이번에서 아주 열심히 조금 더 열심히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 하고 이런 이야기 미리 하면 좀 뭐한데 8문제 어법 수표법에 나오는 이게 좀 어렵다고 느끼실 거고 이것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좀 전에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8문제 중에 4개를 찍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떤 식으로 이걸 과연 극복을 할까 좀 오랫동안 저도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요. 올해 한번 해봤던 게 뭔가 하면
뭐 기왕 어렵다는 이야기, 찍는다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듣고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험 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올해 2월 달에 강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1월 말이죠. 1월 말에 어음수표 공개 강의. 그래서 뭐 아무 분이나 뭐 수강증 끊지 않고 그냥 강의실에 먼저 오는 순서대로 쭉 앉고, 그리고 강의실에서 모자라면 또 옆반에 실시간 연결해서 모니터 보고 이제 이거를 이제 한번 하고 나니까 이거를 일단 듣고 시험을 봤던 분들은 성적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제가 확실히 많이 들었습니다. 뭔가 하면 마지막에 어차피 한번 자기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뭐 직접 이제 교재를 읽고 정리를 하는 것보다 내가 이제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나하고 함께 이제 강의를 하니까 조금 더 낫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권장을 하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좀 뭐 빠듯하겠죠. 1월 말이면 시험이 아주 임박하는 그런 시점이니까 시간적으로 빠듯하다고 하더라도 일요일 날 많은 시간은 아니니까요. 많아야 기껏 한 6시간 정도, 6시간 정도거든요. 어음법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어음법을 정리를 하겠다 그러면 6일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학원에 잠시만 일요일 날 와서 공개 강의 듣고 가시면 아주 길어야 6시간 정도니까 요거 듣고 나면 완전히 점수가 달라질 겁니다. 올해 한번 해봐서 내가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표현으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돈 내고 뭐 듣는 것도 아니니까요. 일요일 날 한번 와서 듣고 가시면 이 부분은 요거 하고 나면 아마 8문제 중에 많아야 한두 문제 정도 찍을 겁니다. 점수가 달라지니까 그걸 권장을 합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이제 또 8문제 나오는 파트가 총칙하고 상행인데 요거는 기본 개념을 여기서 우리가 다지게 됩니다. 상법의 기본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게 우리가 앞으로 많은 법률 용어를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권이다, 유치권이다, 뭐 어쩌고 뭐 법률 행위 대리, 뭐 능력 제도 어쩌고 하는 많은 그러한 민법적인 어떤 용어들을 우리가 그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앞에 요 파트에서 1장, 2장에서 민법 용어와 그리고 상법의 여러 가지 기본 개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거 하고 여기에서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요. 내가 하는 그 앞으로 여러분하고 거의 20번 가까운 강의 보강을 할 걸 미리 뭐 한 번 정도는 뭐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이 길게 이제 강의를 하는데 중간에 한 번이라도 빠지시게 되면은 그러면 그 뒤에 강의 들어올 때 좀 많이 깝깝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런 식이거든요. 뭐를 하나 1회차 강의에서 깔고 그 위에 베이스로 해서 2회차 강의를 하고 3회차 강의를 하고 뭐 이러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네 번째 날 저희가 하루 빠졌단 말이죠. 그럼 이 위에 쌓이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암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강의를 할 때 앞에 이제 쌓아둔 걸 깔고 그 위에다가 계속 얹어가는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어느 하루 강의가 빠졌다 그 위에 쌓이지가 않고 이게 떨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중간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거하고 특히 나중에 회사법 가지고는 뭐 물론 이때도 빠지시면 안 되는데 앞에 1회차부터 한 5회차까지 총칙하고 상행위 부분 할 때 이때 빠지시면은 아예 그 뒤에 강의를 들을 때 용어를 이해를 못 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용어 해설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의문이 그러면 드시는 거, 앞에 총칙하고 상행위를 다 해서 한 10번 정도, 총칙 상행위, 어음수표를 10번 정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회사법은 이게 10번 정도 강의를 합니다. 이거는 뭐,
뭐 개념 이런 걸 이야기를 지금 할 그 시간도 안 되고요. 뭐 회사법의 개념만 이야기를 해도 하루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건 제일 진한 부분입니다. 이게 출자도 이제 밀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량도 아주 방대한 분량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그러면 모두 다 해서 어차피 보강이 있다는 건 아시겠죠? 근데 그거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스스로 이제 느낄 때에도 여러분들 강의 부담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뭐 심지어 4번까지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22회 강의를 한 적도 있었고 그러는데 이번 우리 강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20번 안쪽으로 자를 겁니다. 20번 안쪽으로 자르고 그러니까 보강이 한두 번은 있을 수는 있다. 그거는 생각을 하시고요. 3번, 4번 보강까지는 안 할 겁니다. 어쨌건 20번을 넘지 않은 선에서 무조건 잘라버릴 겁니다. 그거 하고 나머지는 뭐 강의하다가 그때그때 여러분하고 필요한 거 그때 이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도를 시작을 합니다. 앞에 이제 서론 부분 나오는 거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읽으세요. 뭐 의의가 앞에 있고 상법의 개념 그 다음에 넘겨서 두 번째 절에 상법의 특징 그런 거 알아서 읽으시고 넘어가서 요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요거 이제 교재 넘기시죠. 상법의 법원입니다. 여기서 이게 뭐 고등법원, 대법원 할 때 그 법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여러분하고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하다가 제가 이제 영어를 가끔 쓰는 일이 있을 건데 영어를 쓰는 수준은 무조건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수준의 영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법률 용어라고 하는 게 한자로 되어 있는 법률 용어가 사실은 이게 꽤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한자로 되어 있는 법률 용어보다 짧은 영어를 쓰면 이해를 더 잘하는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영어를 좀 쓸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법원이 어떤 뜻이죠? 어떠한 법관이 이번에 분쟁이 발생했는데 X라는 사람, Y라는 사람이 판사 앞에 와서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이제 막 싸우고 있단 말이죠. 이때 뭐를 열어보고 뭔가 근거를 가지고 X의 말이 옳다, Y의 말이 옳다 이걸 재판을 할 것 아닙니까? 뭐를 열어보는가 그걸 법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를 근거로 해서 법관이 판결을 하는가 그 근거가 되는 거, 소스가 되는 거 그걸 법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걸 열어보고 재판을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게 법전이겠죠. 우리가 저 1조부터 쭉 600 몇 조까지 나와 있는 그 법전, 그죠? 상법전입니다. 그 우리가 공부하는 회사법이 몇 조까지 있지요? 참 창피하게 그것도 모르겠네요. 600 아마 30 몇 조까지 있을 거예요. 물론